역사적인 예술가들이 하루에 단 몇 시간만 잠을 자고도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간혹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수면을 줄이는 것을 예술적 열정의 훈장처럼 여기며 극단적인 삶의 방식을 흉내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진실을 마주하자면 그렇게 적은 수면만으로도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류의 1%도 되지 않는 매우 희귀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이들 뿐입니다. 평범한 생물학적 한계를 지닌 우리가 잠을 줄이는 것은 그저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가장 잔혹하게 파괴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많은 창작자들이 평일 내내 자신의 체력을 갉아먹으며 밤을 샌 뒤 하루에 몰아서 잠을 자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순진한 착각에 빠져 지냅니다. 이들은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듯 휴식을 다룰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잠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해 미리 저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주말에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뻗어 있는 것은 당신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혹사당하며 쌓여온 엄청난 피로를 조금이라도 갚아내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피로가 하루 이틀을 넘어 장기간 축적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주말의 긴 낮잠 정도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파산 상태에 이르는 것처럼 뇌와 신체는 서서히 그 고유의 기능을 잃어갑니다. 본인은 그 몽롱하고 피로한 상태에 서서히 익숙해져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다독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뇌는 이미 둔화되어 창조적인 예리한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머리만 대면 기절하듯 잠에 빠져드는 것을 두고 불면증이 없다고 좋아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 뇌가 방전되어 버리는 적신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이 하루에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나는지 자신의 수면을 억지로 그 방식에 맞추려는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남들의 방식이 아니라 나는 창작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수면의 형태는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유행이나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의 작업 방식과 생체 리듬에 가장 들어맞는 당신만의 기준을 주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수면에 대한 지식을 깊이 파고드는 진짜 목적은 그저 규칙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내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최적의 해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얕은 지식을 핑계 삼아 질만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 물리적인 시간 자체는 얼마든지 줄여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생물학적인 복구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존재하며 그 일정 수준의 시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신의 몸에 켜켜이 쌓인 빚은 결코 청산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완벽하고 이상적인 회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양적인 시간과 그 시간 동안 뇌가 깊은 수면에 빠져드는 질적인 밀도가 반드시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세상과 단절되어 깊은 무의식의 강을 유영하는 동안 육체는 치열하고 경이로운 생명 연장과 복구의 작업을 은밀하게 수행합니다. 특히 잠이 든 직후 찾아오는 가장 깊은 단계에서는 세포의 증식을 돕고 망가진 대사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며 늙어가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귀중한 성장 호르몬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물리적인 노화를 방지하고 몸을 안에서부터 젊고 생기 있게 재건하는 이 신비로운 과정은 오직 당신이 깊은 수면 속에 빠져 있을 때만 허락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창조의 에너지를 무리하게 쓰는 자보다 온전한 수면의 시간을 기꺼이 허락하는 자가 훨씬 더 오랫동안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은 단순히 육체적 피로를 씻어내는 과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낮 동안 무수히 스쳐 지나가며 흡수했던 복잡한 영감의 파편들과 어지러운 정보들은 무의식의 사이클을 오가는 동안 뇌 속에서 분류되고 영구적인 기억으로 안전하게 자리 잡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깊은 시간 동안 우리의 뇌가 작업의 치열한 좌절감이나 불쾌한 상처 같은 필요 없는 감정적 찌꺼기들을 지워버리는 소거 작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무거운 감정들이 아침이 되면 한결 가벼워지는 이유는 수면이 당신의 영혼을 씻어내고 정돈된 머릿속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민한 감각을 지닌 사람일수록 어둠 속에서 좀처럼 잠에 들지 못해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는 경험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서는 끝나지 않은 작업에 굴레가 돌아가고 이대로 깨어 있다가는 내일의 작업을 완전히 망쳐버릴 것이라는 초조함이 조여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야만 한다는 그 강박적인 생각 자체가 거대한 공포가 되어 뇌를 더욱 날카롭게 각성시킵니다. 불안이 만들어낸 늪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설적이게도 억지로 잠에 들려는 그 필사적인 생각을 당장 툭 내려놓는 것입니다. 강박은 그 자체로 수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대신 당신의 몸이 가장 본연의 상태로 보내오는 조용한 신호들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작업 공간에 앉아 있다가 시야가 흐려지고 참을 수 없는 나른함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지력이 나약해졌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리하면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는 생존을 위해 보내는 몸의 정직하고 절박한 구조 요청입니다. 밀려오는 나른함은 몸이 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뜻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의 기분은 지난 밤의 시간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됩니다.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음에도 여전히 몽롱하고 몸이 아직도 무겁다면 그것은 당신의 뇌와 몸이 요구하는 충분한 수면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육체는 여전히 조금 침대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알람을 본래 일어나야 할 시간보다 약간 일찍 맞춰 잠시 깬 뒤 다시 짧고 얕은 두 번째 잠에 빠져드는 것도 훌륭한 해법이 됩니다. 불쾌한 강제 종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전환을 통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그날 하루의 창조적 에너지를 결정짓습니다. 복잡한 창작의 과정 속에서 밤낮을 잇고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가 오랜 시간 지구의 자전과 태양의 주기에 맞춰 진화해온 생물체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빛이 사라지면 깊이 가라앉고 태양이 떠오르면 솟아오르는 이 자연스러운 우주의 리듬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홀로 고립된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신체의 처절한 반발을 부르게 됩니다. 생물로서 뼛속 깊이 각인된 본연의 리듬을 존중하고 그 흐름 위에 작업 시간을 유연하게 얹어 놓을 때 진정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활동 상태에서 휴식 모드로 넘어가 수면에 들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생리적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 깊숙한 곳에 장기들이 품고 있는 온도, 즉 심부의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피부 표면의 열기가 아니라 내부의 온도가 떨어져야만 뇌는 모든 작동을 멈출 준비가 끝났음을 인지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몸 바깥의 열을 끌어올리고 서늘한 공기가 맴도는 공간에서 그 열을 식히는 과정이 수면을 유도하는 이유입니다. 내부의 깊은 열이 빠져나가며 심부의 온도가 유유히 식어가는 그 감각이야말로 의식의 스위치를 부드럽게 내리는 비밀스러운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을 어떻게 감각하느냐에 따라 그날 밤의 수면의 질이 결정됩니다. 아침에 두꺼운 커튼을 걷어내고 밝은 햇살을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는 밤새 느슨하게 풀려있던 체내 시계의 0점을 정확하게 다시 맞추는 강력한 리셋 버튼입니다. 여기에 음식을 입에 넣고 규칙적으로 씹어넘기는 섭식의 행위는 수동적으로 멈춰있던 내장 기관들을 깨우며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몸 전체에 알리는 명확한 신호가 됩니다. 원초적인 행동과 움직임 자체가 몽롱한 뇌를 선명하게 각성시키고 신체 리듬에 시동을 거는 시작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작업실에 틀어박혀 고도의 집중력을 뿜어내며 에너지를 모조리 태워버렸음에도 정작 늦은 밤이 되어도 피곤하지 않은 기이한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당신의 뇌와 미세한 신경들은 쉴 새 없이 혹사당했지만 몸 전체를 움직이는 커다란 물리적 에너지는 전혀 소모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만 혹사당하고 육체는 방치된 극단적인 불균형 상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뇌와 육체의 피로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방출해야만 뇌와 육체 모두가 온전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작업량에 치여 밤을 지새며 생활의 주기가 완전히 뒤죽박죽인 시기를 견뎌야 할 때도 존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불규칙한 생활의 굴레에 깊이 빠졌더라도 당신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장치 하나쯤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밀린 피로를 풀기 위해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하다면 늦잠을 자는 대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기상시간만큼은 무조건 평소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일정한 시간에 빛을 마주하는 행위가 절실합니다. 눈꺼풀이 무너져 내리는 피로를 정신력 하나로 이겨내겠다며 멍한 시선으로 작업물만 노려보고 있는 것은 당신의 시간을 허공해버리는 미련한 행동입니다. 참을 수 없는 나른함으로 인해 사고의 능률이 바닥을 치는 것이 느껴진다면 더 이상의 집착을 접고 짧은 쪽잠이라도 자는 것이 영리한 선택입니다. 긴장을 부드럽게 풀 수 있는 적당한 곳에 몸을 기대고 단 20분만이라도 세상과 완벽히 단절된 짧은 수면을 취해 보십시오. 이 찰나의 시간은 엉켜버린 신경망을 산뜻하게 재부팅시키고 남은 하루의 작업을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타인과 함께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주 타인의 시간의 가치를 망각합니다. 누군가의 지갑을 훔치는 것은 죄악으로 여기면서도 쓸데없이 늘어지는 명분 없는 모임이나 지루한 논의로 타인의 귀중한 시간을 훔치는 일에는 무서울 정도로 관대합니다. 목적이 흐릿한 만남의 지속은 누군가가 마땅히 가져야 할 창작의 시간과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줄 휴식의 시간을 무참히 빼앗는 짓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끝도 시간을 칼같이 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의식을 공유해야만 우리는 모두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창작의 과정에서는 잠도 잊은 채 내달리는 것을 마치 대단한 일이냥 자랑하는 문화가 스며들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밤새워 작업을 했어 라고 습관처럼 내뱉는 이들을 가끔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여 수면을 배제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태도는 결코 열정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능률을 스스로 바닥까지 망가뜨린 무능함의 고백일 뿐입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욱 수면과 회복을 확보해내는 자만이 진짜 열정적인 존재입니다. 단순히 피곤함이라는 감각의 문제를 넘어 수면이 결핍된 신체는 내부에서부터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리하게 밤을 새우는 동안 혈류의 압력이 치솟고 균형이 무너지며 몸 안에서는 염증이 번져나갑니다. 식욕을 제어하는 호르몬의 균형이 부서지면서 체형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비극은 끝없는 수면의 결핍이 결국 당신의 맑은 정신을 우울의 나락으로 거칠게 밀어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쫓기듯 하루를 보내고 지쳐 떨어져 잠드는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대신 당신의 망가진 뇌와 몸이 이런 습관에서 멀어져 부드럽게 좋은 습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수면의 의식을 재정립하십시오. 잠에 들기 전에는 일찍 식사를 마쳐 속을 편안하게 비우고 알코올이나 수면제에 기대어 억지로 기절하려는 방식과도 서서히 멀어지십시오. 포근한 물건이나 따뜻한 음료처럼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곁에 두십시오. 강박에서 벗어나 하루의 잠을 청하는 그 항복의 순간을 사랑하게 될 때 당신의 창조적 여정은 가장 든든한 동반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